안녕하십니까. 공평호입니다. 동덕여자대학교. 요즘에 신문을 보게 되면 이제 동덕여자대학교가 이제 여자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좀 심하니까, 대학청하고 또 달리 구성원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홍역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앓고 있는 상태네요. 근데 이제 그게 동덕여자대학교의 이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좀 몇몇 분들이 남긴 이 댓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, 성별 갈등, 이런 문제까지 비화가 돼가지고 오늘 한 신문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, 이렇게 이제 표현했네요. 젠더 갈등.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남녀공학 전환 문제죠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여자대학교의 존립 기반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자대학교가 존립하는 그런 토양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척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. 일단 학령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자대학교, 이른바 단성학교가 생존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. 이런 시대 추세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빨리 변신한 것이 이제 상명여자대학교니까 잘한 거죠. 잘해서 이제 그렇게 변신에 성공했는데, 아무튼 간에 뭐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? 시대가 바뀌면은 바뀌는 게 맞춰야 되는 거죠. 비교적 사립학교의 역사가 긴 이제 미국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경우도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부 같은 데는 그런 명문 사립학교들 가운데서도 옛날에는 다 여자 남자를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고, 그 다음에 캠퍼스 자체가 너무나 광활하고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이 따르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캠퍼스 하나를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? 되게 이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. 세상이 변하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지금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재학생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 세상이 변하고 그 변하는 속에서 단성학교, 여자대학교로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뭐 어렵겠죠. 왜냐하면 본인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. 그러나 이 여자대학교를 포기하는 것을 이제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대는 바뀌는 것이고, 옛날처럼 여자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특별하게 여자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 이야기죠.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다 변하는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학 당국에 강하게 반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겠지만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, 2020년부터 2024년도 9월까지 이 중고교에서 남녀 혼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전환하는 경우가 83개 학교가 있거든요. 그 내년도도 32개가 이제 변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단성학교가 성별 기준으로 단성학교가 존립할 그런 이유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. 때를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,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영층들도 얼마나 고심을 했겠냐 이야기죠. 학교의 질이 계속해서 낮아질 테니까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미루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결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,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내부의
재학생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일부 분들이 아마 좀 성적 차별을 그런 풍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견이나 댓글을 남겨가지고 젠더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벌어져서 2030 남성들 사이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?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든 세대이기 때문에 젠더 갈등 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그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. 2030 남자들은 여자들을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2030 여자들은 또 남성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. 이제 그 중심에 2030들의 남성들의 소외감,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해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출산율이 낮은 것, 또 결혼들을 대부분 다 많이 이렇게 미루는 것 이런 데는 젠더 갈등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번에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뭐 그런 경향이 이제 한국이 그런 경향이 외신에도 소개돼 가지고 젠더 갈등 문제도 그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? 시대 분위기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.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진영에 속해 가지고 그 진영이 여러분들 추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옳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제가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젠더 갈등 문제를 이렇게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역 갈등 문제 차원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구나. 그런 점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가서 안 되는데, 뭐 너희들은 무임승차하지 않냐? 너희들이 잘난 게 뭐냐?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럼 니는 뭐가 잘났는데?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비화가 돼가지고, 그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되지 않냐? 뭐 이런 차원에 대해서도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뭐 징집 연령의 여러분들 남성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성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이스라엘 여성들은 군대를 가는데 남성들만 한국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징집 연령의 여러분 충분한 남성들이 이제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제 좀 결별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이제 성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격렬한 투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 사고에 익숙한 사회 같으면은 좀 더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높을 건데 뭐 무리지어 가지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젠더 갈등 문제는 참 이게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젊은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특히 2030의 남성들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.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별도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